232페이지. 우리 부부가 노후 준비하는 방법 3가지. 가계부 모임을 할 때 멘토가 회원들에게 내준 과제가 있다. 나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나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적어오라고 했다. 과제를 내준 날 나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됐다. 그리고 5가지 이유를 찾아냈다. 첫 번째, 10년 후를 그려보니 10년 후에도 여전히 나는 아프더라도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은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자녀 교육으로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있던 집도 팔았고 오피스텔도 팔았다. 노후는 꿈도 못 꿨다. 두 번째, 노후를 병원에 갈 돈 없이 아픈 걸 참고 숨겨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엄마가 돈 때문에 아픈 병을 숨기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내 나이가 엄마 나이와 같은 49세가 됐을 때 뭔지 두려운 1년을 보냈다. 세 번째, 자녀들이 결혼할 때 상대 부모와 비교해 돈이 없다는 것이 창피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우리들이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네 번째, 결혼 후에도 쉬지 않고 맞벌이를 했음에도 지금 내가 병에 걸리면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는 집 한 채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재테크보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인 암 때문에 건강만 염려하며 살았다. 그렇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다. 고혈압으로 평생 약도 먹는다. 마지막으로 멘토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 중 하나를 보는 순간 뒤통수에 망치를 맞는 느낌을 받았다. 내 경우가 될 수 있다. 자식이 돈 없는 부모가 돈 달라고 연락할까봐 연락을 예민하고 피하고 등 돌리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내 자식이 그럴 리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바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다. 상황이라는 게 닥쳐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다면 서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것만은 꼭 방지하고 싶다.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를 적어보니 비로소 우리 부부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방향이 잡혔다. 무작정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보다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 명확한 목적의식이 먼저다.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명확한 목적의식이 먼저다. 내가 10년 후면 60대 중반이다. 아파도 일을 해야 할까봐 정말 두렵다. 당장 우리 부부만은 노후 준비 계획을 세웠다. 3년 안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남편과 함께 새벽 기상, 독서, 운동하기를 첫 번째 목표를 세웠다. 새벽 기상, 독서, 운동하기. 운동 다음으로 식이요법이다. 채식주의 식사. 를 소식하기로 했다. 다음은 부자의 필수품인 파이프라인 만들기, 월세 받기, 인세 받기, 컨텐츠 만들기, 연금 받기 등 다양한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소식. 부자의 필수품인 파이프라인 만들기, 월세 받기,
인세 받기, 컨텐츠 만들기, 연금 받기 등 다양한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50대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다.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 약속한 것이다. 자기 몸은 스스로 알아서 챙기자고 말이다. 몸이 먼저다. 젊었을 적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지기 시작했고 늙음하기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50대가 되어보니 너무나 와닿는 말이다. 나의 습관을 고쳐야 할 게 많다. 먹는 속도가 빠르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는다. 밀가루나 빵을 좋아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다. 자주 누워있다. 운동하지 않는다고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 적어보니 모두 버려야 할 습관이다. 집밥과 운동은 최고의 보약. 운동하면 자신감도 상승한다. 무릎을 아껴야 한다는 핑계로 늘 걷기만 하고 달리기는 피했었다. 막상 달리기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500m도 못 가 숨찰 정도였다. 매일 달리다 보니 쉬지 않고 5km를 달릴 수 있었다. 잠깐의 패기보다 뭉근한 꾸준함이 중요한데 한 번 달리지 않고 말고 중간지마다 자신에게 보상하라. 나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만들었을까? 부자 되기로 시작하기 전 나는 딸아이의 눈물을 보며 부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실행하면서 3년 후 생각하며 매 순간을 버텼다.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노후도 불안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이의 취업 좌절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이의 눈물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다. 엄마인 나를 행동하게 했고 현재를 중요시하는 남편을 전략하게 만들었다. 늦었다고 포기했다면 지금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열정만으로 힘든 것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잘 버텼는 내가 참 기특하다. 다가올 멋진 순간을 있기에 오늘도 꾸준하게 묵묵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 열정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토끼와 거북이처럼 늦더라도 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꾸준함. 새벽 4시에 난 겁 빠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고 있다.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중이다. 처음에는 5년 안에 부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시작했으나 지금의 꾸준함은 유지한다면 3년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있다. 자신있게 외치고 시작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5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했다. 열심히 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50대라고 꿈이 없을까? 나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다. 내 이름 석자가 쓰인 책을 출간하고 싶었고 50, 60대에 희망을 주는 강의도 해보고 싶었다. 코로나19 발생한 지 2년이 됐다. 트렌드 코리아 21에서 적응하거나 죽거나 라는 글귀가 인상 깊었다. 적응하거나 죽거나 2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다들 말한다. 그렇다면 적응해야겠다. 우선 우린 잠시 어두워진 것뿐이다. 내일이면 또다시 밝은 날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평생 내가 원하고 꿈꾸던 삶이 경제적 자유. 평생 내가 이렇게 내기 위해서 다시 나는 새벽에 일어날 것이다. 꾸준히 1년 반 동안 실행할 수 있었던 운동용은 목표 구간을 짧게 목표구간을 짧게 잡아 성공을 맛보는 것이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도 멀리 목표를 지으면 보고 뛰면 지쳐서 못 뛴다. 한 구간씩 나눠서 뛰기로 뛰어간다고 생각하고 당장 한 구간까지만 보고 뛰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 나는 메달을 하나씩 주는 방법을 택했다. 즉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도착했을 때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고 보람을 얻는 방법이다. 칭찬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한 달마다 한 개의 구간을 정하고 한 구간 도착할 때마다 5만 원씩 넣었다. 3년이란 기간 꽤 많이 모일 것이다. 나 자신을 믿었다.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의심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 부자로 가는 여행길에 탑승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부자길로 가는 길의 최고 방법이다. 가족의 도움이 없어 혼자 시작했다고 포기하지 말자. 묵묵히 하다 보면 가족이 스며든다. 한 발 한 발씩 걷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길에 와 있다.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미친 100일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 말 그대로 100일 동안 한 가지를 정해 성공해 보는 것이다. 혼자가 아닌 인증하며 함께하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100일 프로젝트.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미친 100일 프로젝트. 성공한 못한 일도 있다. 100일간 매일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힘이 들 때도 있다. 어떻게 이겨내면 될까? 잠시 쉼이 필요하다. 하루 리트를 접고 쉬는 하루를 만들면 된다. 하루 며칠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루나 며칠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생이 넘어지지는 않는다. 내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면 된다. 열정은 누구에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지속하는 습관의 힘. 여름과 가을 새벽 기상은 일어나는 것부터 다르다. 여름은 4시에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 금방 환해지지만 겨울은 7시가 넘어야 서서히 환해진다. 한겨울 따뜻한 방바닥에서 일어나기란 마치 맛있는 음식을 그만 먹어야 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다. 개인적으로 겨울에는 침대보다 방바닥에서 자는 걸 선호한다. 찜질방, 황토방처럼 등 뒤로 따스함이 느껴지는 뜨끈한 허리를 지질 수 있어서다. 그래서 여름에는 안방 침대에서, 겨울에는 작은 방에서 이불을 넓게 깔고 잔다. 겨울의 새벽 기상 후에는 졸린 방지를 위해서 환기 삼아 거실 창문을 10분 정도 열어놓는다. 그러면 찬기운이 훅 들어와 정신이 번쩍 든다. 가끔은 창밖을 보며 호사를 누릴 때도 있다. 밤새 눈이 내렸거나 눈이 오는 새벽에 책 읽기를 멈추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본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즐겨 듣는 노래 스타일에서도 느낄 수 있다. 좋아하지 않는 트로트를 좋아하게 됐고 힙합은 시끄러운 음악이 됐다. 마음만은 젊다고 외쳐보지만 행동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한 몸이 나이를 먹었음을 느낀다. 이내 음악을 멈추고 책을 펼쳐본다. 이젠 돋보기가 없으면 글자가 보이지 않는 나이가 됐다. 새벽 시간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다. 책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동이 든다. 4번째, 전자책 쓰기를 도전을 시작했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설렘이 든다. 원래 도전과 새로움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걸 좋아했던 내가 1년 반 만에 바뀌었다. 목표가 이루어지고 성취감을 보니
맛을 보니 도전장 내물이 됐다. 인간은 도전할수록 강해진다. 2020년 11월에 첫 번째 전자책을 완성하고 두 번째 전자책은 2020년 12월에 세 번째는 2021년 2월에 완성했다. 이제 쓰는 방법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이번에는 요리가 아닌 다른 주제로 쓰고 싶어졌다. 1년 넘게 해온 새벽 4시 기상의 좋은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루에 4시를 2번 맞이하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새벽 시간에 글쓰기의 힘이 있다. 최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또 한 번은 근사한 전자책을 완성해보고 싶다. 한 번은 남편이 나에게 그러다가 지쳐서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손가락을 지켜들며 말한다. 대단한 여사. 남편이 나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삶의 열정과 꾸준함을 말한다.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된 전자책이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소망이 있다면 훗날 남편과 손주와 임장을 가보는 것이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남편은 손주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꿈이고 글쓰기를 매일 하는 나는 손주를 위해 그림 동화책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꾸준함이란 참 어렵다. 혼자보다는 함께 힘이 크다는 건 누구나다. 그런데도 작심삼일로 무너진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버려야 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을 버려야 한다. 의심하고 싶은 나의 감정을 찾아야 한다. 잠재의식 속에 의심이 자꾸 집어넣으니 실패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보자. 새벽 기상도 실패하니 꾸준하게 지속하는 걸 어려워한다. 관점을 바꾸자. 오늘 못 일하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지속하는 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다. 무언가 지속한다는 건 절실함이 있기에 가능하다. 물론 나도 두려울 때가 있다.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건 나에 대한 신뢰였다. 나는 용기가 있을 때도 많고 두려움이 나서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런 때 애부자가 돼야 하고 전략이 하는가 곱씹어 본다. 나에 대한 신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신뢰였다. 나는 안다. 남들보다 느리게 거북이처럼 꾸준히 걸어가야 한다는 걸 말이다.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배움은 마라톤 같다. 많은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다 같이 출발한다. 힘은 들지만 반환점까지 엎치락뒤치락 모두 열심히 달린다. 물론 초반부터 지쳐서 포기하는 선수도 있다. 반환점 이후부터가 진짜다. 숨이 턱턱 막혀도 땀으로 흠뻑 젖어도 끝에 안주하는 선수가 내가 됐으면 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기에 느리지만 행복하게 나가고 있다. 50대에게 멘토가 필요한 이유. 멘토가 나에게 안겨준 꿈. 멘토가 있다는 건 축복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멘토는 꼭 필요하다. 대부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멘토가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다. 가까이 할 수 없기에 그동안 배움으로 연결된 분들을 멘토로 삼고 꾸준히 연락을 드리고 나보다 먼저 성공한 분들에게 손편지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야 하고 한다. 여러 명의 멘토가 있었기에 1년 반 만에 성장할 수 있었다. 나의 멘토들은 모두 나보다 젊다. 하나같이 배울 점이 많다. 가까이 할 수 없기에 나는 그동안 배움으로 연결된 분들을 멘토로 삼고 꾸준히 연락, 나보다 먼저 성공한 분들에게 손편지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나는 여러 명의 멘토가 있었기에 1년 반 만에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크게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멘토는 크게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나보다 한 발짝 나은 삶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면 된다. 멘토 만들기는 꼭 추천한다. 내가 성장하고 구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새벽 기상과 독서 그리고 멘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멘토란 무엇인가? 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다 큰 사람에게 알려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다. 나 역시 다른 이들에게 나 경험을 주려고 노력 중이다. 내 경험이 누구에게나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블로그에 적은 식비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다. 한 번은 블로그에 만난 인연인 식비 모임 일겼던 두 분을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다. 처음 뵀는데도 식비방에서 소통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고 헤어졌다. 내 콘텐츠에서 인연을 직접 만나니 반갑고도 신기했다. 이분들을 뵙고 나니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식비 전략 모임에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초보주부들이 쉽게 요리를 블로그에 알리고 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 또한 멘토들에게 배웠다. 그들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이들을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게 됐다. 성공한 분들의 습관이나 행동은 모방해도 좋다고 한다. 그래야 나의 습관도 물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새벽 4시다. 누군가에겐 푹 자고 있는 시간에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 한 번도 졸린 적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고요한 시간을 최고로 집중력이 발현한다. 새벽 기상의 장점은 정말로 좋다. 미라클 모닝이 안 맞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저녁 시간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 집중이 잘 된다는 분을 훨씬 많이 봤다. 나 역시 새벽 시간에 집중이 잘 된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을 꿈을 꾸게 됐다. 오늘날 새벽 알람이 울린다. 오늘도 습관적으로 눈이 떠서 바람에 일어나게 된다. 대부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작하는 가끔은 배꼽시가 울리기도 한다. 이럴 땐 커피 한 잔에 잼을 바른 토스트 식빵이 딱 좋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뒤져보니 먹다 남은 식빵이 있다. 커피를 내리며 토스트를 굽고 있는 시간은 새벽 4시 15분이었다. 토스트를 굽고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오갔다. 내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맞벌이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다시 매점 임무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아니, 해야만 한다. 생각으로 지금껏 굳게 다짐하고 실천한다. 50대 부자가 돼보겠다고 인터넷 처음 검색할 당시 막연했던 부자 단어가 점점 내 품으로 들어오고 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룬 것이 많다. 오롯이 새벽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 4시에 기상을 안 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새벽 기상과 독서 그리고 글쓰기로 인풋하고 아웃풋 즉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다. 새벽 기상과 독서 그리고 글쓰기로 인풋하고 아웃풋은 생산자의 삶으로 살고 있다. 인풋 아웃풋이란 단어도 생소했다. 모르면 무조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다. 검색하면 인풋은 다른 이들이 구축해 놓은 지식과 시스템을 배우고 흡수하여 공부하는 것. 인풋은 다른 이들이 구축해 놓은 지식과 시스템을 배우고 흡수하여 공부하는 것이고 아웃풋은 배우고 흡수한 걸 토대로 나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나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서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웃풋. 인풋은 다른 이들이 구축해 놓은 지식과 시스템을 배우고 흡수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생산자의 삶이란 타인이 주인공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생산자의 삶이란 타인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것.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지금 일주일에 7만원 살기 뚝딱 식비 방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식비 전략이 어려운 분에게 개인적으로 식비 컨설팅을 해주는 전략연구소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집으로 찾아가 집안을 정리해주는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나에게 적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비를 아끼는 방법과 식재료, 냉동법, 장보기 방법, 일주일 식단표를 짜서 7만원으로 건강한 집밥을 완성하는 집밥 등을 알려주면 어떨까 하고 집밥이 어려운 3040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영자가 돼보자고 생각했다. 명함부터 만들었다. 마침 내가 뚝딱 식비 전략연구소 소장이 된 것처럼 말이다. 확언의 힘을 아는 나는 확언하고 실행한다. 무엇인가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선 식단 관리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 식비 전략방 이제 7만원 살기 자리 잡혔다. 2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으로 가족도 7만원으로 일주일에 살아간다. 이 중 가장 많이 질문은 과일을 많이 먹어서 예전에 과일값 오르면 일주일에 7만원 나갔다며 과일값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내 경우는 과일을 안 먹고 살 수 없기에 밤 9시쯤 마트에 가서 타임 세일을 노리거나 제철 과일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사다 먹는다. 식비방 멤버 중 어떤 분은 일주일에 과일값이 5만원을 책정해 놓고 사용한다. 다른 지출 비용을 아껴 과일 지출에 쓴다니 현명한 주부다. 비록 7만원 살기로 실패하더라도 지난달보다 줄어든 식비 잔액을 보면 흐뭇해진다고 한다. 식비 모임은 생산자의 삶을 위해 시작한 일이다. 내가 먼저 실천해보니 지출 통제가 되기에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고 분명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겠구나 싶었다. 내 콘텐츠를 갖고 블로그에 회원을 모집하다 보면 빠르게 마감된다. 비용도 적게 내면서 식비도 아낄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3040 분들이 많이 신청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50대 분도 여럿 있다. 무조건 안 먹고 안 쓰면 전략하는 시대는 지났다. 현명한 소비와 지출이 필요한 시대의 방법을 모르겠다며 나를 찾아주신다. 내가 하는 역할은 가성비 좋은 집밥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출 통째로 가정경제를 바로 세워서 삶이 윤택해지도록 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컨텐츠를 이용하는 분들의 실제적인 변화를 느낀다. 온라인 명함은 블로그라고 말할 수 있다. 블로그로 고객과 지원한 진한 소통을 하고 찐팬이 생기며 고객과 내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 뚝딱 식비 전략연구소라는 1인식 기업을 만들어 더 많은 에게 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게 꿈이다. 꿈꾸는 서예사는 나만의 존재 가치를 세우며 세 가지 키워드로 열정, 성실, 약속을 원칙으로 뚝딱 식비 전략연구소장이 되는 꿈을 꾼다.
6개월마다 목표를 공표하면 달라지는 것들. 과거형으로 말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과거형으로 말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6개월에 한 번씩 블로그나 가입해 있는 카페에 매번 목표를 써서 공표한다. 그래야만 꿈을 이루려고 나 자신이 노력한다. 모든 게 서툴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니 50대도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표를 공개하길 꺼린다. 왜일까? 지키지 못한 것 같다는 의심부터 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허황된 목표를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세워서 종이에 크게 써놓고 공표해보자. 목표를 공개 선언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생각만 하는 목표보다는 종이에 써놓은 목표가 이루기 쉽고 만일에 공표한 목표가 열정을 가져다 준다. 목표, 자기 확언을 쓸 때는 한다가 아니 했다로, 그렇지. 한다, 했다. 마치 이룬 것처럼 미래, 과거야. 놓으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마법이 생긴다. 목표를 공표하니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내가 됐다. 일단 써놓고 나는 무조건 실천한다. 일본 전산 이야기에서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라는 글귀가 있다. 될 때까지 하는 나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될 때까지 하는 나는 안 되는 것이 없다. 온라인체에서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했다. 목표, 자기 확언을 쓸 때는 한다가 아니라 했다로 마치 이룬 것처럼 써놓으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마법이 생긴다. 목표를 공표하니 이루기 위해 행동을 내가 됐다. 행동하는 내가 됐다. 일단 써놓고 나는 무조건 실천한다. 일본 전산 이야기에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하는 나는 안 되는 것이 없다. 윌리엄 제임스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전자책을 출간했고 전략식비 컨텐츠인 일주일 만에 7만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도 개설했고 녹화 학원을 올리고 목표를 써놓고 실행하고 실천해보니 효과도 크다. 이런 나로 인해 남편은 나에게 물들어가며 자기만의 목표를 세웠다. 남편은 독서를 좋아하기에 매년 책 100권 읽기가 목표다. 영어 공부도 매일 1시간씩 하고 남편이 영어 공부 목적은 해외여행도 아니고 외국인과 대화도 아니다. 훗날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멋진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다. 1년 6개월간 자기 개발로 미친 듯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목표 낙자를 앞당겼다. 더 열심히 살았다. 3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 21년에도 6개월 목표를 세웠다. 파이프라인 존이 더 나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 만일에 공표하고 실행하는 방법은 자신을 믿고 의심을 버리고 즉시 시작하면 된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걸 찾아야 한다. 내 삶을 힘이 되는 충분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 나의 경우는 딸이었다. 대부분 가족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배운 건 무조건 실천하자. 의심하지 말고 시작하자. 배운 건 무조건 실천하자. 의심하지 말고 시작하자. 실천하자. 시작하자. 나의 21년 목표는 6가지였고 이 목표는 모두 이루었다.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책을 출간한다. 가족과 함께 마라톤 참가, 보디 프로필을 찍었다. 월세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을 세팅했다. 뚝딱 전략 식비 브랜드로 1인 기업가가 됐다. 7만원 식비 레시피 유튜브를 시작했다. 시작을 두려워하는 50, 60대 동기부여 주는 강사가 되었다. 22년 목표를 공개해본다. 요리 레시피가 있는 전략 가비를 출간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을 받았다. 네 번째 전자책을 출간했다. 동기부여 하는 강사가 됐다. 식비 전략 방법과 레시피 정보를 우리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2,000명이다. 매일 블로그 2개의 포스팅했다. 내가 새로운 목표를 잘 보이는 곳에 써놓았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실행한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노트북을 켜고 글쓰기를 시작으로 루틴을 하면 된다. 목표를 정한 후 가족에게 공개선언을 해보자. 가족 모두를 목표 적어두고 6개월이나 1년 후 꺼내 얼마만큼 이뤘나 확인해보는 타임캡슐 효과가 있다. 1년 후 꺼내 얼마만큼 이뤘나 확인해보는 타임캡슐. 가족에게 공개선언. 가족 모두 목표를 적어두고 목표를 정한 후가 가족에게 글쓰기를 시작으로 루틴. 묵묵히 시작한다. 쉬운 내가 세운 목표를 잘 보이는 곳에서 놓는다. 대단하시네. 한번 해볼까 생각 말고 반드시 도전하라. 1년 후 내 모습을 그려보라. 새해 첫날이면 누구나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생각에 그치기 때문이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자. 그런 반은 시작한 거다. 변화된 나의 1년 후를 생각하면 한번 해볼 거가 아닌 꼭 해야 한다 하는 해로 살아보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생각에 그치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 맞아.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 습관이 필요하다. 바로 사람은 어떨까? 부자로 되기 위해 습관이 필요하다. 단시간에 부자가 될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거늘 누구나 빠르게 가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이 새벽 기상을 꼭 4시에 할 필요는 없다. 5시도 새벽이고 6시도 새벽이다. 8시까지 자던 사람이 갑자기 4시나 5시에 일어나 몸에 물이 온다. 50대 몸 고장 나는 시기. 무리했다가 큰 코 다친다. 새벽 기상 시간을 정했으면 독서도 하루 10쪽이라도 읽어보자.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책을 읽고 나의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성공이다. 새벽 시간에 하기 좋은 운동은 명상이다.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려보자. 연구 결과 명상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소시키고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생각을 섞이지 말고 조용한 명상을 음악을 들으며 선행으로 꿈을 꾼다는 노래 가사는 나에게 때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없다. 없으니 나와 함께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용기를 내면 좋겠다. 막연하게 부자를 꿈꾸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책과 멘토를 찾아 쉼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꿈을 이룬 서예사로 오늘도 달리는 중이다. 목표가 있기에 가능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 책을 덮고 내 안의 용기를 꺼내 시작해 보자. 용기도 자존감에서 나온다. 자존감이 낮으면 용기조차 낼 수 없다. 내 노력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길 바라며 가계부를 쓰고 식비 전략을 하고 배움의 길로 들어선 이유는 부모 무능함에 아이의 눈물을 보았고 노후가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미친 듯이 책을 읽으며 안 된다는 생각을 섞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내가 꿈꾸고 변화하니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이 새벽 5시 기상을 시작으로 스트레칭, 독서, 영어를 공부를 루틴으로 출근 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9년 동안 협조하지 않았던 남편이 가족이 나의 행동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꿈이 생겼고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직장을 잃게 한 코로나 위기는 기회가 됐다.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온다. 만약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과거 매점 이모로 계속 살았을 것이다. 창업 멘토링 수업에서 금기어가 있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며 몰입했고 극한의 한 달을 정해 살아보았다. 지금도 내 인생은 VIP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주도하며 살아가고 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다. 절실함을 시작했지만 3일 후 또다시 작심한다. 연이어 작심했다. 작심하다 보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딜 가나 내 나이가 가장 많았다. 30대 후반이 평균 나이였다. 누구나 나는 열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했다. 50대 중반이 되보니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살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새벽 기상으로 하루 4시를 2번 맞이하는 나는 높은 목표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 부자 여행을 시작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었다.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책을 읽고 전략하고 돈 공부를 했다. 나만의 연료통은 무엇이었을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반드시 된다. 의지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태도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하지 않을 뿐 못할 것은 없다. 시작하기가 두렵거나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책을 펴길 바란다. 목표의 마감 기한을 정해보자. 3년이면 충분하다. 시간의 힘을 믿어보자. 30대 젊은 분들이라면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40대도 충분하고 50대도 늦었을까? 50대라고 늦었을까? 실행하고 실천해보니 절대 늦지 않았다. 이렇게 50대 중반에 시작했고 그리고 발사했다. 살면서 꿈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인생 멘토가 있는 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됐다. 멘토가 크게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한두 발짝 앞서 나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멘토로 삼으면 된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멘토가 됐다. 엄마의 변화를 누군가를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었다. 설득하지 않아도 가족이 스며들었다. 가족의 대화 주제가 부동산 공부와 투자도 바뀌었다. 서로의 꿈에 관해 들어주고 있고 이야기한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는 핑계일 뿐이다. 나 역시 나이가 많았고 돈이 없었다. 이런 나도 시작했으니 이 책을 읽은 당신도 50대 가족의 대화 주제와 부동산 공부와 투자로 바뀌었다. 서로의 꿈에 관해 들어주고 이야기를 했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핑계뿐이다. 나 역시 나이가 많았고 돈이 없었다. 이런 나이도 시작했으니 이 책을 읽은 당신도 올 때 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서예사의 꿈이 이루어지는 학원, 서예사의 새벽 독서 목록, 서예사의 식비 전략 가계부. 서예사의 학원. 나는 2023년에 경제적 자유롭다. 나는 새벽 4시에 기상과 식비 전략이 브랜딩했다. 나는 수도권의 상가주택을 낙찰받았다. 나는 부수입액 통장을 매달 200만원씩 들어오고 있다. 나의 통장 잔고는 1억 원이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나는 부동산을 다치를 갖고 있다. 나는 식비 전략을 도와주는 전문가다. 나는 뚝딱 전략 가계부를 1년치를 만들어서 판매했다. 나는 오션뷰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나의 블로그는 이웃수는 10,000명이다. 나는 제주도 1년 살기를 하고 있다.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일 1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온다. 나는 가족과 22년 9월에 마라톤 5km를 완주했다. 나는 1년에 책 100권을 읽었다. 나는 5, 60대 동기부여하며 월 500만원씩 버는 강사가 됐다. 나는 한 달에 2번 가족과 임장을 다니고 있다. 나는 남편에게 최고 아내, 아이들에게 최고의 엄마이다. 나는 매일 건강하다. 서예사의 새벽 독서 목록, 공부하며 도움이 된 50권, 경제경영. 10년 동안 접근밖에 모르는 39세 김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김재수 비즈니스. 90일 완성 돈 버는 평생 습관. 오코야마 마이스미. 엑시트. 게으르지만 컨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 부동산 슈퍼리치만 아는 투자의 비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끝없는 도전과 용기.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을 간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해라. 당신이 속고 있는 28가지 재테크 비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국정브리핑. 돈 뜨겁게 살아가고 차갑게 다루어라. 돈의 속성. 김성호.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마흔의 돈 공부. 매달 무조건 돈이 남는 예산의 기술.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박금희 투자법. 백만장자 시크릿. 송삼정의 부동산 경매기술.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쉬웠어.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부동산 투자 정서. 부의 인문학. 부 추월 차선. 부자빠 가난한 아빠. 부자빠 아빠는 아내가 만든다. 부자 언니 부자 특강. 심리계좌. 싱글마 부동산 경매로 홀러서기. 아기 고무 재테크 불변의 법칙. 엄마의 돈 공부. 왜 일하는가. 위드 코로나 2020년 경제 전망. 6일 약국 갑시다. 이웃집 백만장자. 자본주의. 잠든 사이에 월급 버는 미국 배당 주식 투자. 장사의 신. 절박한 시작의 돈 관리 비법. 졸리의 부자 되기 습관. 지금 당장 경제야. 지금 바로 돈 버는 기술. Keep going. 투자하는 심리게임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2년. 핑크 펭귄. 한국의 부자들. 새벽 기사의 마인드에 도움이 되는 50권. 자기개발 에세이 입문. 크릿. 가슴 뛰는 삶. 굿바이 게으름.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는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 크기다. 내 인생 나를 위해서만. 내 인생의 최고 직업군.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 더 해빙.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돈. 보드스퍼. 돈을 부르는 말버릇. 드림리스트. 라틴어 수업. 리우트. 린치편. 매일 아침 써봤니? 메모 습관의 힘. 메신저가 온다. 몸이 먼저다. 미라클 모닝.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백만장자 메신저. 변화의 시작. 5시. 그러.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신화가 된 여자. 실행답이다. 심플하게 산다.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아웃풋 트레이닝.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에너지버스. 8. 8단어. 위칭. 원싱. 유대인. 1% 투자 지름길.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조목 깨어라. 철제의 성공학. 시중의 부자. 책 쓰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타이탄 도구들. 한번 해보자는 거지 뭐. 회복 탄력성. 서회사의 식비 전략 가계부. 장보기 및 오늘의 식단. 변동지출, 고정지출. 식비 그외 잔액. 오늘 환율. 장보기 오늘의 식당. 칭찬 반성. 변동지출, 고정지출. 오늘의 환율. 급여 및 부수입. 저축, 투자, 대출, 은금상환. 식비 35만원. 외식비 5만원. 변동지출. 이상으로 돈 버는 습관, 수입 창출, 노후 준비까지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 서미숙 2022년을 읽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십시오.